김재중, 한때 성공한 기업가로서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는 누구보다도 끈질긴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성공을 일궈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것은 성공의 달콤함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엉킨 욕망과 끝없는 요구였다. 그리고 결국 그는 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회사를 팔겠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김재중의 어머니는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어머니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 새로운 족쇄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요구하며 아들의 삶을 통제하려 했다. 김재중은 이런 요구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고 삶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사랑했던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회사 역시 그의 내적 갈등의 무대가 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다.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꿈과 직원들의 미래를 포기해야 했다. 김재중이 쓴 편지는 단순히 재정적인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느꼈던 억압과 고통, 그리고 어머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회사를 팔고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는 그의 영혼과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다. 김재중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자식과 부모 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부모의 욕망이 자식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자식은 어디까지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가? 김재중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단순한 불효로 여겨질 수 있음을 알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강하게 자리 잡은 가족 중심 문화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느꼈을 것이다.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신이 비도덕적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김재중에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족 내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김재중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재중은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거부하는 것은 단지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난과 도덕적 책임의 무게를 동반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그의 선택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다. 김재중은 단순히 어머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기반을 희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그는 회사를 팔겠다는 선택을 통해 어머니의 욕망을 만족시켰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과 가족의 안정까지 잃어버렸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관계와 개인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재중의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가족 내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이 충돌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의 갈등과 희생, 그 끝은 어디인가? 김재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기며 해결책을 고민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김재중은 단순히 비극적인 가족 갈등의 희생자로만 기억되기에는 너무나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섬세한 감성 표현은 그의 음악을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김재중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아티스트였다. 그의 독창적인 보컬 스타일은 그를 돋보이게 했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재다능한 음악성을 증명해냈다. 특히 발라드에서 보여주는 그의 감정 전달력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국제적 음악 평론가들 또한 그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김재중의 목소리를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악기라고 칭찬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인기나 상업적 성공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김재중의 곡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적 고뇌와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의 삶과 음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가 겪은 고통과 갈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재중은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음악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는 모든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극복하며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냈고 그의 팬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가족 내 갈등은 결국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적 고통이 단순히 가족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김재중의 사례는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과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김재중은 자신의 음악과 삶에서 계속해서 어머니와 가족의 기대에 얽매여 있었고 그 결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는 결국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이는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택이 그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김재중의 삶과 선택을 통해 가족 관계와 사회적 압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가족 내 갈등이 얼마나 개인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심리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김재중의 가족 갈등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의 곡들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한다. 김재중은 비록 자신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남겼다. 김재중의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갈등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족과 개인의 역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되짚어보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남긴다.